우리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모두 같은 행복을 느끼지만 사람마다 어느 순간 행복한지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양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또한 다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행복한 삶의 보편적인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한 행복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질 높은 정주 환경. 둘째, 경제적 안정. 셋째, 민주주의의 실현. 넷째, 도덕적인 삶과 성찰입니다. 첫째, 질 높은 정주 환경에서 정은 정하다, 주는 거주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주 환경은 우리가 자리 잡고 살아가는 터전을 둘러싼 환경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주 환경은 좁게는 주거 환경과 넓게는 이를 둘러싼 자연 환경, 문화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아울러서 의미하는 말입니다. 정주 환경은 우리의 지각, 태도, 감정 등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집이라는 장소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온 기억과 역사, 추억을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은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고 몽상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거 환경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의 영역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장소의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주 환경은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는 풍수, 풍부한 산물, 경치, 좋은 이웃과 같은 요소가 갖추어진 장소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정주 환경이라고 보았고, 현대사회에서는 주거 비용, 대중교통, 교육 여건, 편의시설 등의 요소가 갖추어진 장소가 이상적인 정주 환경이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정주 환경은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행복을 누리기에 적절한 질 높은 정주 환경이란 환경에 쾌적하고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안정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유지할 때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평균적인 소득 수준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규모 확대만을 추구하다 보면 2가지 문제점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첫째가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중위 계층이 소멸하고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하위 계층은 다른 계층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빈곤이나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문제는 상위 계층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하위 계층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서 중위 계층이 두터운 건강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경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규모의 확대만을 추구하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스털린의 역설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통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소득의 증가와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가 증대하더라도 국민의 행복 수준이 이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의 부, 경제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털린의 역설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돈은 행복에 한계 없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민주주의는 쉽게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나 사상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시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1인 혹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의 사상이나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선거, 국민투표, 정당 혹은 시민단체에서의 활동,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 보통 시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권력 남용과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는 권력자에 의해 쉽게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도덕적인 삶과 성찰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처럼 도덕적인 삶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덕적 사고, 도덕적 감정, 도덕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덕적 사고란 무엇이 옳고 선한지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도덕적 감정은 타인을 아끼고 배려하는 감정을, 도덕적 의지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 옳은 행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도덕적 사고, 감정, 의지를 검토해보는 도덕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반성하고 살피고 바로잡는 것이 도덕적 성찰입니다. 그래서 루소는 선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라고 했고, 달라이 라마 역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랄 때 비로소 나 자신도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